모처럼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한 한 주간 그동안 지친 마음과 피로를 잘 씻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다이렉트 승격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빠르게 2위를 확정하여 승강전까지 일정의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선수단도 잘 휴식하고 준비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겠지만 이제 곧 다가올 승강전에서 100%그 이상의 수원 사랑을 쏟아야 할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지금 잘 충전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팟캐스트를 통해 오랜만에 다시 복귀하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는데요. 반갑게 맞아주신 분들 많으셔서 저희가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며 오늘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잘 준비하여 다가올 승강전에서 압도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었으면 좋겠네요. 남은 기간 모두들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다방 크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패널분들과 빨리 모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참독가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점점 독이 차오르고 있는 청주 사는 독도꺼비 청사독 강윤입니다. 점점 그 도끼가 이제 시즌 말만 되면은 그 도끼가 올라온다고 하시는. 그 보통 가을 되면은 그 독사나 이런 독 있는 그 동물들이 도끼가 가을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잔뜩 이제 예. 올라온 상태로 이제 동면에 취하는데 예. 그 직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축구 비수기 동면에 취하기 전에 독이 잔뜩 올라있기 때문에 마치 그게 생각났고, 그러고 보니까 작년 딱 1년 전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건어스님이랑 저랑 이제 저희 집 근처에 그 방게리 은행나무 유명한 거 아시죠? 핫스팟 요즘에 유명한 거.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되게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그 수원 동료분들 인스타 피드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막 그 방게리 은행나무에서 사진 찍으신 분들 막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면서도 벌써 은행나무가 저렇게 센 노래 졌는가. 그러더니 작년 요맘때쯤 그 리그 마지막 경기 했던 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작년 안산전이 찾아보니까 11월 3일이더라고요. 되게 일찍 마감했던, 그죠? 네, 그렇죠. 네. 오늘이 이제 11월 17일이니까 뭐 작년에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났을 무렵이죠. 그러네요, 벌써.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직관을 7경기인가 8경기 갔었는데 한 번도 못 이기다가 유일하게 이겼던 경기가 그 마지막 안산전. 이 경기였나요? 네. 마지막 이기고 이제 주변에서 지나가면서 아우 건어스님 무패 탈출 축하드린다. 시즌 첫 승을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중국집 가서 다 같이 그쵸. 회식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회식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리그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리그 K리그 2가 이제 홀수 팀이었기 때문에 한 팀 무조건 한 라운드 쉬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리그 마지막에 쉬는 라운드여서 우리 팀만 이제 일찍 경기를 마치고 그 다음 경기에 이제 플레이오프 확정되는 걸 기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5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네, 있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그때 우리 마지막 캐식하면서 우리 반드시 승격하자, 플레이오프로 올라가고 이랬는데 결과는 이랜드가 그 전남과 비기기만 해도 우리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기억나요. 웬걸 4대0으로 갑자기 뭐 크게 그죠. 믿었던 서울 이랜드. 이런 말 해서 좀 다미 팀이니까 좀 그렇지만 개판을 내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잘하다가 우리 상대가 그렇게 잘하는 경기를 완전 개판으로 치르면서 4대0으로 이겨서 전남이 우리를 밀어내고 올라갔죠. 우리한테 이상한 억하 심정들이 있었는지 당시 그 전남의 감독이었던 이장관 감독이 수원을 떨어뜨리게 해도 좋다라는 식의 인터뷰도 하고 그래가지고 벌써 1년 전이에요. 더 좀 우리가 화났던 기억도 납니다. 진짜 벙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실패에 따르면 뭐 분노라도 표출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약간 희망을 안고 그래도 확률을 좀 기대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지막 경기는 끝나고 그 다음 주에는
예상 밖에 남의 팀의 경기가 그렇게 돼버리고 시즌 갑자기 끝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화도 못 내고 좋아할 수도 없고 그랬던 상황이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팀이랑 프론트는 운이 좋았죠. 홈 경기 끝나고 그렇게 됐으면 이제 그러니까. 난리 개난리가 났을 텐데. 좀 난리 났을 건데. 네. 저희가 그래도 저는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23시즌에 강등될 때 그 골을 겪고 그 짓거리들을 한 프론트를 앞에 상대를 두고도 우리는 품위 있게 그래도 그날을 마무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소유를 일으키지 않고. 그 정도면 양호하죠. 우리 같은 팬덤에서. 그 분노가 쌓여있는 상태로 한 시즌을 2부 리그를 치렀는데 마지막까지 가서 만약에 승격이 안 된 상태로 승격할 기회조차 못 가진 상태로 홈 경기가 끝났다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마지막 라운드에 경기가 없는 덕에 프런트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지 않았나. 천운이 따르지 않았을까. 네. 아무튼 정말 작년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뭐 경기력은 만족할 수 없지만 승강전을 일찍 확정해서 그런가 조금 뭐랄까요 여유는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 스스로? 저는 뭐 각자 서로가 차이는 있을 텐데요. 저는 지금 뭐 여유 있거나 뭐 좀 안정적이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좀 허무한 상태긴 해요. 공백이 길어서 그런가? 수원 축구가 없어서? 아니 우리가 아니면 다이렉트를 놓친 거예요? 그게 어쨌거나 다이렉트 승격을 우승을 통한 다이렉트 승격을 노렸고 뭐 아직 승격의 기회가 끝난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니지만 우리가 최초로 목적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그리고 시즌 컸죠. 초에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봤던 스쿼드 몇몇을 생각했을 때 그 다이렉트 승격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허탈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이렉트가 딱 실패됐다라는 그 순간부터 2위로 승강전 진출하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2위가 되는 건. 그렇죠. 그냥 당연한 거 지금 한 거다. 네, 그렇게 여겨져서 2위 확정되고 뭐 어쨌든 승강 프로브로 직행하게 된 게 기쁘다라거나 뭐 즐겁다, 좋다라는 생각은 일단 안 들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걱정만 좀 더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되시는 거고. 저는 작년에 비해서 좀 얌전한 거지. 이제 다들 지금 속으로 다 이 화를 다 누르고 있는 상태일 걸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재작년에 강등당했죠. 염기훈 감독 선임할 때 문제 터졌었죠. 그리고 작년에 시즌 시작하면서 또 뭐 무패 우승 얘기하면서 또 팬들을 화나게 했고 솔직히 작년에 잘하길 바랬었잖아요 다들. 근데 그럼요? 이제 순수하게 잘하길 바랬다기보다 못하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팬들이 응원을 하셨었을 텐데 근데 뭐 없잖아요.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 뭐 4월달에 무패하면서 잘 나가다가 5월달에 5연패하면서 염기훈 감독 이제 사퇴하고 그리고 올해도 사실 화는 계속 났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제 한 번에 몰아서 온 게 아니라 좀 할만하다가 미끄러지니까 화가 났다가 또 할만하다가 미끄러지니까 화가 났다가 이러다가 지금은 약간 그거 있죠. 그 폭풍 전야. 고요한. 예. 그 지금은 다들 이제 가만히 있는데 12월 7일이 되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 감정이 좋은 쪽으로 폭발을 할지 안 좋은 쪽으로 폭발을 할지.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지금 벼르고 있지 않을까 속으로. 그렇군요. 저는 희한하게 이게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그냥 느낌이지만 저는 조금 평온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나름 이제 수원 축구 직관을 다니면서 이제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잖아요. 뭐 수모도 겪어보고 환희도 겪어보고 근데 이번만큼은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팀이 확정이 돼서 우리랑 붙게 돼도 우리가 잘 물리치고 올라갈 거라는 그런 게 조금 굳은 그게 있어요, 믿음이. 불안한데요, 그러면? 네. 말 조심하세요. 네. 지금 반대로 된다고 맨날. 지금 수두룩한데. 제가 봤을 때는 광탈할 것 같습니다. 수원이. 잘하셨습니다. 수원이 있잖아요. 네. 야,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원 쉽지 않고 이게 지금 다 숙소에 집합시켜서 빠다름 쳐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작년과는 우리가 상황은
그래도 나아졌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했던 목표를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상황에서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수원은 이제 일정을 확정을 지었고 1부에서는 아직 하위권이 최종 확정이 안 났습니다. 이제 K리그 1은 2경기 남았고 우승팀은 확정이 되었지만 사실 좀 우승팀이 쉽게 좀 일찍 확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 좀 온통 관심사가 강등권 싸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뭐 리그 우승은 아시다시피 전북이 했고 울산은 또 크게 부진했고 광주는 또 살아남았습니다. 그 밖에서 보는 어찌 보면 우리는 3자 입장이잖아요. 아직 K리그 1 소속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관심 있게 K리그 1 순위를 좀 예상해 보기도 했고 뭐 어떻게 판도가 흘러갈 거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시즌 초에 막 얘기 나누고 했었는데요. 각자 시즌 초에 그런 예상들보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아니면 예상대로 어느 정도 되셨는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시즌 초에 그런 얘기를 했었었나요? 기억이 전혀 없는데? 아니 사석에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우승할 거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했었나? K리그 2 순위는 얘기한 적 있는데 순위는 오피셜하게 했는데 이건 우리끼리 사석에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어쨌든 뭐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요. 얘기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실 올 시즌은 진짜 K리그 1 경기를 제가 한 경기도 보지 않을 정도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잘하길 바랬지 뭐 K리그 1에서 누가 강등되고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다만 이제 매북이 조기에 이렇게 우승을 확정 지을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는 그냥 울산이 그래도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뭐 울산이나 뭐 포항 정도가 우승권 경쟁을 하지 않을까? 포항. 그 정도, 그 정도만 생각을 했지. 뭐 울산이 지금 9위인데 9위에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사실은 이제 대구가 작년에도 이제 강등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뭐 대구는 올해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상외로 부진했던 팀들이 뭐 수협이랑 어디가 좋을까요? 서울? 예상외로 부진한 팀이 그 두 팀 정도이지 않을까. 부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그 수원 FC가 어쨌든 상스에서 경쟁했었으니까 그죠? 네, 잘했었죠. 그것도로는. 강윤님은 어떻게 저는 흘러갔다고 하는지. 강원이 좀 부침을 좀 겪을 거라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안양, 그다음에 시청 FC, 대구, 광주까지가 강등권 싸움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양은 아무래도 이제 막 승격을 한 팀이고 대구는 지난해에 비해 큰 보강은 없는데 대구의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 세드가가 한 살씩 더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시청 FC는 이제 김은중 감독의 지도력이 어느 정도 검증은 됐죠. 청소년 대표와 그다음에 지난 시즌 첫 번째 시즌도 끌면서. 네. 근데 스쿼드가 좀 불균형적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은 좀 있지만 노장축에 드는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돼서 이 중간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중간 나이대 또 최전성기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좀 없다. 그게 이 팀의 좀 약한 고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강원은 어쨌든 좋은 성적을 냈던 윤정환 감독과 결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중에서 안양이 어쨌든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유병 감독이 하면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다고 봐요. 저는 스쿼드 못다 데려간 거는 좋았지만 못다가 그 정도 해줄 줄도 모르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랄까 안정적인 경기 선택을 했죠. 수비를 좀 더 치중하면서. 그래도 그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고 강원은 정경호 감독이 빠르게 팀을 좀 잘 추스렸고 거기다가 그 양민혁과 전북으로 보낸 이 김영빈의 이적으로 했으니까 이적료 수입을 뭐 대단한 빅네임을 사이닝한 건 아니지만 적절한 그 스쿼드 보강을 위해 잘 사용했고 그게 지금의 결과를 냈다라고 좀 보이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울산의 추락은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지난해까지 우승했던 스쿼드잖아요. K리그를. 그렇죠. 예. 그리고 보강이 오히려 더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홍을 겪으면서 하위 스플릿에다가 강등권 싸움까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매수팀과 울산의 이 엇갈린 상황이 좀 대조된다라고도 또 느꼈는데요. 1년 만에, 그죠. 지난 시즌에도 좋은 스쿼드라 평가받았던 매수가
강등권에 그렇죠. 예. 뭐 더해서 플레이오프를 승강 프로까지 치렀잖아요. 승강전까지. 근데 그 스쿼드에서 엄청나게 큰 또 변화를 가져간 게 아닌데 그리스 대표팀을 맡고 있던 거스 포획 감독과 그 사단을 영입하면서 1년 만에 강등권에서 우승으로 위치가 바뀌었고 울산은 정확히 그 반대로 국가대표팀으로 홍명보 감독을 보내고 김판공 감독으로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 또 김판공 감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번 시즌 앞두고 전 포지션에 걸쳐서 대단한 영입들을 했어요. 젊은 선수들, 특히 이제 노소야가 우려된다던 기존의 주전 자원들을 대신할 만한 이런 젊은 가능성 있는 선수들까지도 영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지난 시즌 마지막 쯤부터 계속되던 그 부실한 경기력이 이어지면서 김판공 감독은 경질, 거기다가 소방수로 투입됐던 신태용 감독도 또 경질. 희대의 또 코미디가 일어났고 내부에서 주도권 싸움이 경기에서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내부에서 라커룸 주도권 잡으려고 싸움이 일어나질 않나. 그러면서 팀이 강등권 싸움까지 해야 했던 지경이 되었다라고 봐서 한편으로는 축구가 참 감독 노름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체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이 팀이라는 게 프로팀이라는 게 아무리 어떤 돈이 들어가고 자원이 들어가더라도 운영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참 달라질 수도 있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 팀도 좀 쓰게 들어가죠. 그럼요. 우리 강등 시즌 때도 그랬죠. 강등 시즌 때도 어쨌든 리그에서 거의 8위권? 6위권이었나 8위권이었나 그 정도의 것 같은데. 선수단 그 지원을 하고 작년에는 당연히 K리그 2에서 압도적인 그런 그 선수단 수준을 꾸렸고 지원 금액이었고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어쨌든 결과가 그 투자만큼의 돌아오지 않는 상황인 거 보면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다시 한번 반면교사해야 되는 사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또 울산 얘기하니까는 그 생각나네요. 김영공 선수 그 짤 돌아다니던데 패스미스 그만해. 패스미스를 하며? 몰라?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나는 실책을 하며 점점점. 근데 울산은 보면은 그 최근에 이청용 선수가 그 골프 세레머니를 하고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때 뭐 시즌이 끝나면 얘기하겠다는데 옆에서 김영권 선수가 되게 약간 뭐랄까 우리 청룡이 잘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똑같은 놈들이구나 저것들 저 나이 먹고 노장이라고 라커룸에서 저 꼰대짓 하고 그러는구나. 저러니 팀이 잘 돌아갈 리가 없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울산은 영입을 이제 많이 하셨다고 이제 강현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영입한 선수들을 보니까 그 이 스쿼드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스쿼드의 질을 높이는 영입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2부 리그에서 뛰던 잘하던 선수들을 영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을. 그러니까 1부 리그에서 이제 그 실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은 선수들을 데려온 게 아니라 2부에서 되게 좋았던 선수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현상 유지 혹은 약간 다운그레이드라고 저는 봤어요. 그거 왔잖아요. 정승현 복귀했고 해외 나갔다가. 뭐 그렇긴 한데. 정우영도 오래 온 거 아닌가? 정우영이 오래 왔다고? 작년에 왔어요. 작년에 왔어요? 그럼 그렇고. 근데 울산은 영입은 든든하게 했어요. 그 이적 시장을 선도했다고 봐서 지난. 그러니까는 좌우 풀백을 강상우, 윤종규 국가대표 뛰던 애들 데리고 왔고 K리그 2 최고 센터백이라고 불렸던 서명관을 바로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전북에서 어쨌든 청대에서 계속 기대주를 모았던 이재익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나는 이름만 해도 그다음에 이진현 울산이랑 대전에서 좋은 모습 보였던 이진현 유럽도 갔다가 바로 데려왔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키 큰 공격수 허율 데려갔고 뭐 이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공격수도 외국인 용병 공격수들도 어쨌든 꽤나 이름값 있는 선수들 데려갔어서 저는 투자는 뭐 못지 않게 했다. 오히려 필요한 만큼 젊은 선수들로 다 채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감독이 아무리 개판이라도 선수 체급발이 있을 텐데 지금과 같은 성적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어쨌든 보면 주민규 선수나 뭐 야고 선수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골을 잘 넣어주던 선수들이 다 빠졌고, 근데 이제 그거를 용병으로 제대로 못 메꿨고, 뭐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이 왔지만 뭐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영입 명단이랑 방출 명단을 봤을 때, 그러니까 확 눈에 띄는 선수들은 없었거든요. 제가 뭐 K리그 선수들이 잘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한때 잘했던 뭐 그런 선수들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폼이 제일 좋은 선수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뭐 생각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름 들어봤고 좀 치는 선수들을 데리고 왔는데 막상 이 선수들의 플레이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잘 모아놓고 저는 그거를 잘 이렇게 이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 건어스님이 굉장히 칭찬했던 그 이랜드의 박민서 왼쪽 풀백 걔도 지금 울산에 있고요. 될 것 같고 이번 시즌 시작할 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박민서가 2부에서 잘한 건 맞는데 꾸준히 잘했냐, 한 시즌 반짝이냐, 1부에서 통할 정도의 선수냐를 봤을 그게 때는 안 터진 거지 울산에서. 그러니까 2부에서는 이랜드라는 팀의 그 전술이나 이런 거에 잘 맞아서 잘했는데 2부, 1부가 아무리 차이 없다 하더라도 차이가 분명히 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2부에서 잘했던 선수들이 그럼 1부 올라가서 다 잘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었던 거는 그 영입 명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 소속팀을 봤을 때 2부 리그에 있던 선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2부 리그에서 잘했던 선수들이 갔을 때 그럼 1부 리그에서 똑같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빠진 선수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그러니까 스쿼드 보여줬다. 이상의 그러니까 스쿼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영입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뭐 K리그 선수들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는 일단은 쏠쏠하게는 굉장히 잘 영입을 이번 시즌 만약에 울산이 영입한 그대로 말이 좀 이상하겠지만 그대로 다른 팀이 영입을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 미드필더 수비 골키퍼까지 굉장히 좀 뭐랄까 알차게 보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리그에서 선두권은 무조건 울산이 선두 경쟁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어느 정도 보여준 것들이 분명히 있는 선수들인데 그거를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선수들을 딱 잡아서 이끌면서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감독이 또 한 게 크지 않는가. 그래서 4분의 1 되지 않았나. 더 자기들끼리 내가 리그에서 했던 게 있다라고 했던 선수들이니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팀에도 약간 적용을 똑같이 했던 거였는데, 자, 이름값을 쳤을 때, 뭐 리그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게 있었을 때, 이 선수의 기대치가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막 85다 싶어서 85의 선수를 데리고 와서 기용했는데, 막상 그 새 시즌에 이 선수가 보여주는 플레이가 8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량이 저하됐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울산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낸 거 아닌가 싶고, 새로운 선수들이 그 기존의 고참 선수들을 실력으로 못 밀어냈으니까 또 기존 그 고참 선수들이 주로 나왔을 거고, 그 스노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좀 원활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채 계속 울산은 사실상 원나우 팀이었잖아요. 계속해서 노장 선수 데려서 한 시즌 또 확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요거는 각자 또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고 또 정답이 또 없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진했던 거라서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강팀들이 플레이오프 한 번씩 좀 해갖고 찍먹해갖고 좀 그런 모습도 봐야 작년처럼 재미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우승은 이제 전북이 손쉽게 확정을 지었고요. 요즘은 이제 울산 얘기를 저희가 지금 계속 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강등권 싸움이 더 치열하고 재밌는데, 저희야 재밌게 지켜보고 있지만 그 해당 팬분들, 그 해당 팀의 팬분들은 죽을 맛일 거예요. 우리도 2년 전에 느꼈던 그런 감정일 텐데요. 지금 강등권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길게 했던 울산이 승점 44점으로 9위입니다. 그 밑에 10위가 이제 짭수 39점, 이제 5점 차로 좀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제주가 11위 35점, 대구가 이제 최하위 32점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각 2경기씩만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울산은 사실상
플레이오프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10위권부터 이제 플레이오프를 하니까 그냥 이 순위, 그러니까 10위, 11위, 12위 이 순위에서 지금 이렇게 놀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세 팀이.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지만. 또 제주와 대구가 승점 차가 3점밖에 나지 않는다는 건데 문제는 패널분들 보시기에는 요 하위권 순위가 좀 어떻게 확정될 거라 보시는지. 왜냐면 우리도 이제 붙어야 되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수원이 이제 K리그 2에 있다 보니까 1부 리그 경기를 저도 엄청 막 작년처럼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번 중반까지 종종 이제 볼 수 있는 경기들을 찾아보면서 지켜보다 보니까 대구가 아주 무난하게 강등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치 23년도에 수원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제주가 그 대구에 절대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나쁜 흐름을 같이 타면서 아주 대구를 쫓아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의 희망 고문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대구가 보면은 이제 시즌 중반에 연패를 막 쌓아가면서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패를 쌓았거든요. 막 7연패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대구가 갑자기 시즌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 연패를 쌓으면서 강등권을 넘어서 강등까지 막 내려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똥이냐 된장이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 똥이냐 오줌이냐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어떤 팀이 강등되더라도 강등될 만한 시즌을 둘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누가 더 하위냐 이거를 서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 경기가 제주와 대구의 경기가 치러지잖아요. 단두대 매치예요. 네, 길로틴 매치인데 그래서 더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는 이 어떤 순위가 확정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로 끝맺음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 경기의 패자가 강등에 가까울 것이다. 뭐 이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0위는 짭수가 그래도 유력하다 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울산이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호스님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나요? 저는 9위랑 10위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제주랑 대구는 순위가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뭐 몇 주 전만 해도 제가 대구가 될 수도 있다 했을 때 비웃으셨잖아요, 두 분 다. 그렇죠.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우리 상대로? 네? 아니 우리 단톡방에서. 그러니까 우리 상대로 대구가 될 수 있다 했을 때. 아니 대구가 무조건 확정이다. 거다. 올라올 거다. 확정일 거다 하면서 뭐 제주전 준비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조금 쫄리긴 해요. 아니 이게 대구냐 제주냐 지금 이 싸움인데 하필이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바로 이번 주에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진짜 너무 중요한 경기일 텐데 이 경기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뭐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대구가 이길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기록을 봤는데 대구가 득점이 좋은 반면에 실점이 더 높고 제주는 득점은 아쉬운데 실점이 더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지면 유리하지만,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공격은 대구가 강하고 수비는 제주가 좋다. 두 팀을 놓고 봤을 때, 굳이 따지자면. 근데 이제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잖아요. 사실 대구는 뭐 비기면 이제 다음 경기를 봐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제주가 마지막 경기를 지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제주 입장에서도 이 지면은 또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팀 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뭐 좀 더 공격적인 대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게 노박구로 나오겠네 대구가. 뭐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제주가 9월 27일이었나? 그 짭수랑 할 때 4명이 퇴장당하는 그런 완전 불상사가 발생하면서 희대의 경기가 나왔죠. 그렇죠. 그 이후로 제주가 쌓은 승점이 4점인데 그 기간 동안 대구가 9점을 쌓았어요. 2배 이상을 쌓았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쫙 달라붙는 이런 지금 형국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의 기세나 또 약간 이제 동기부여라고 하면 뭐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올해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좀 더 대구가 강할 거기 때문에 대구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만약에 대구가 제주를 이기게 되면은 이제 다득점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득점이 더 많은 대구가 11위로 올라가고 제주가 이제 내려가는 형태로 마지막 경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겠죠. 강윤님 보시기에는 이 두 팀 대결을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희가 강등당하던 그 23시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강등을 경쟁하는 두 팀이 만났었습니다. 수원과 강원. 수원. 예, 당시를 생각하면 양 팀 다 매우 조심스럽게 경기하다가 결국 0대0 무승부로 끝나면서 순위가 더 낮았던 수원이 다이렉트 강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낮은 순위의 팀이 어떻게든 이겨야 하니 더 저돌적으로 나설 거다라고 예상하기 쉽잖아요. 근데 또 막상 경기 뛰는 선수나 감독은 괜히 나서다가 선제골을 허용하면 오히려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등되던 때도 공격 한번 제대로 못하고 낑낑낑낑거리는 축구하다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허무했잖아요. 결국에 그러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강등당했기 때문에 이번의 경험을 대구가 반면교사 삼아서 할 거다.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쨌든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당시에는 진짜 화가 났거든요. 아니 공격 한번 못하고 이게 뭐야 이씨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발도 더 굳을 수 있고 또 과감한 선택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더군다나 양 팀은 이번 라운드로 끝이 아니라 한 라운드가 일단 더 남아 있습니다. 더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주의 경우에는 비기기라도 하면 딱 좋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 대구는 이기면 좋은데 지지는 말자라는 입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 경기가 제주가 어쨌든 울산이거든요. 그러면 울산도 질면은 또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이기려 들 테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쉽게 둘 다 공격적으로 나서지는 어렵진 않을까. 왜 전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다음 이후에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두 팀의 스타일에서 어쨌든 승부가 좀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경기를 맞이하는 이제 두 팀의 분위기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는 이제 직전 라운드 광주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승리 거두면서 막 팬들 울고 막 그랬죠. 근데 그래서 기세가 조금이나마 좀 오른 반면에 제주는 매우 아쉬운 패배를 겪고 나서 하는 경기라서 분위기가 좀 꺾여있을 거라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두 팀 다 과감하게 나서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세하니까 그 강등 시즌에 마지막 강원전 직전 경기였나요? 그때가 슈퍼매치 원정 가가지고 바산이 못 이기고 있다가 짜릿하게 이기고 나서 우리 기세 확 올라갔는데 그쵸. 그리고 기대감이 더 커졌는데 그게 다 아닌 것 같아요. 또 보면 오히려 한 경기가 더 남아 있으니까 재작년 우리가 강등당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조심스러운 경기는 안 하지 않을까라는 만회를 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구 입장에서는 지면 아예 끝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뭐 공격적으로 나섰다가 한 대 얻어맞으면 이제 완전 다이렉트 강등이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게 어쨌든 비기거나 이겨야 어쨌든 마지막 경기에 승부를 걸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긴다는 생각으로 나가진 않을 거라서 좀 더 적극성을 띠지 않을까? 그때 경기 때랑 비교하면 잘 모르겠어요. 강윤님 말씀 또 듣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두 패널 분들 의견이 이제 조금 갈라졌는데요. 좀 대구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도 있고 두 팀 다 좀 오히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흐지부지한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기 한번 지켜보는 재미도 어떻게 보면 우리 3자 입장이니까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그 제주와 대구의 최근 경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경기 방식이라든가 어떤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지 강윤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팀을 비교해서 보자면 제주는 후방에서 좀 만들어가려는 경향이 그래도 있고 상대적으로 대구는 조금 더 수비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다가 탈취 후에 이제 측면을 활용한 역습을 좀 시도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또 공통적으로 두 팀 모두 공을 박스 안으로 투입시키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강등권에 있겠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크로스를 좀 많이 시도하는 편인데요.
이 중앙에서 이제 소유를 좀 하면서 만들어가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퀀스 자체를 아예 설정 자체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뭐 선수 몇몇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쨌든 공격을 조립해 나가는 방식을 둘 다 못 만들고 있는 게 되게 안타깝고, 그래서 우선 측면으로 보낸 이후에 다시 크로스로 박스에 붙이는 형식을 두 팀 다 취하는데요. 이 크로스를 시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제주를 먼저 살펴보면 제주의 경우에는 이창민이라는 킥이 좋은 미드필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좀 후방으로 내려와서 전방을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게 공을 잡은 이후에 길게 롱킥을 때리면서 좌우 측면을 보내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 좌측 풀백인 김윤성 선수의 공격 가담이 좋아서 우측 후방에서 공을 잡은 다음에 좌측으로 완전 그 반대편으로 길게 때려놓는 공격을 열어버리는 그런 킥을 많이 시도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김윤성이 공을 잡은 뒤에 직접 혹은 오버래핑하는 다른 윙어를 활용하든가 해서 중앙으로 크로스를 시도해서 득점을 노립니다. 중앙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유리 조나탄이라는 걸출한 피지컬의 스트라이커를 보유했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한 패턴인데요. 유리 조나탄 선수가 이번 시즌 143회의 공중경합 승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K리그 1 3위의 기록입니다. 공격수가 3위라는 게 더 대단하죠. 왜냐면 보통 공중경합 승리는 수비수들이 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단한 그 공중경합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조나탄이 어떻게든 머리에 맞추면서 득점을 뭐 하거나 슈팅을 하거나 세컨볼을 만드는데, 이 세컨볼에 대한 경합이 제주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에서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구의 경우에는 이제 수비적으로 좀 내려선 뒤에 상대의 공을 탈취한 다음에 측면을 통해서 역습을 해요. 역습하는 선수들이, 빠른 선수들이 좌우 측면으로 뛰어나가면 그 선수들 앞에 공을 던져주면서 하는데, 적은 횟수의 패스를 통해서 측면 선수에게 전달하고 측면 선수들이 직접 공을 전진시키는 방식을 택합니다. 역습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중앙에서 소유하기보다는 자꾸 측면으로 보내고 측면에서 크로스하는 패턴을 계속 사용을 해요. 뭐 측면 선수가 왼발 잡으면 왼발로 그냥 바로 크로스 해버리고, 오른발 잡으면 오른발로 크로스 해버리고. 근데 이게 또 가능한 이유가 대구도 역시 에드가. 장신의 당당한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는 에드가를 보유하고 있게 가능한데, 에드가도 역시나 이번 시즌에 110회 공중경합 승리를 하면서 공중경합 승리가 리그에서 10위예요. 그러니까 둘 다 공중경합이 상당한 제공권을 가진 선수들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는 거다. 모르겠어요. 이런 걸 하도 많이 하니까 이 선수들의 공중경합 성공률이 높아진 건지, 아니 워낙 뛰어나니까 이거 쓰는 건지, 이게 이제는 좀 헷갈리는 수준이 돼버렸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냥. 네. 근데 어쨌든 대구 역시도 에드가가 전부예요. 에드가를 도와주어서 같이 경합을 하거나 혹은 에드가가 경합해서 만든 세컨볼에 대한 접근을 해주는 게 매우 아쉬워서 지금의 성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두 팀 다 또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매우 아쉬운 수비 집중력이다. 그래서 실점하는 장면들을 보면 상대가 착착착착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자신들의 수비가 좀 허무하게 허용하는 실점이 좀 많습니다. 넉넉고 그냥 뒷공간 뚫리는 거 보고 있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수원 팬으로서 할 게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대구랑 대구랑 제주도 좀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대구가 이번 시즌 경기당 1.77골을 허용하고 있더라고요. 36경기 치르면서 60몇 골 허용하고 있어서 1.77골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기대 실점값이 1.61이에요. 6일 XGA, 기대 실점값. 그러니까 한 경기당 얼마나 실점할 수 있는 찬스를 허용하냐라는 건데, 한 1.6골 정도를 내줄 만한 찬스를 상대에게 허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허용하고 있는 건 1.77골. 그러니까 상대에게 허용한 기회에 비해서 더 실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뭐 강등권에 있는 두 팀이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공수 양면에서도 다 아쉬운 경기를 좀 하고 있다. 근데 스타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스타일상 둘이 붙으면 대구가 그래도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합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경기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두 팀 다 득점하는 방식이 비슷한 거예요. 그냥 골문에 크로스 올려서 유리 조나탄이나 에드가 통해서 뭐 그냥 어떻게든 좀 또 그렇게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점 당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제주 같은 경우는 전 의외였던 게 뭐 이창민이나 남태희 또 이런 중안에서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왕년의 스타가 됐네요. 또 시간이 흘러서.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중원을 이렇게 못 먹고 사이드에서 크로스에 의존하는 그런 유리 조나탄 공격에 의존하는 축구로 이렇게 전락한 건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제주는 팀 전체적인 에너지가 현저히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선수들 보면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근데 이제 대구는 조금 더 조직력이 그나마 나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좀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김병수 감독이 지금 현재 대구에 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김병수 감독이 수원에서 했던 축구와 지금 대구에서 구사하고 있는 축구를 비교하면 어때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대구에서 하는 축구가 심플해요. 수원에서는 그때는 어느 정도는 만들어 가려는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들어 가려는 시퀀스가 좀 더 세밀하고 효과적인 시퀀스를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그건 좀 아니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것도 좀 더 이유에 있는 거지만 김명수 감독은 팀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동의해요. 예, 근데 이제 순간 와서 빠르게 팀을 재정비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본인의 스타일을 조금 더 포기하고 다이렉트로 좀 하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에서 잘 나갈 때는 우리가 그때는 이제 병수볼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말을 붙을 정도로 어쨌든 선수들이 많이 뛰면서 쇼패스로 전진을 좀 잘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이정효 감독이 주목받고 있는 그런 전술을 김명수 감독이 강원에 있을 때 좀 했는데 여러 가지가 겹치는데 그 당시 강원의 영입한 선수들이 동시에 좀 포텐셜이 좀 터진 경우도 있고 또 김병수 감독이 대학 시절에 지도했던 선수들이 많이 강원에 오면서 김병수 감독의 지도 스타일을 이해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그게 순간적으로 시너지가 좀 폭발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해서 좀 어쨌든 만들어가는 축구를 했어요. 중앙지향적인. 근데 그게 결국에는 강원에서도 실패로 끝났고 그리고 수원으로 와서는 빠른 시간에 팀을 추스리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스타일을 녹이려다 보니 이 불협화음이 좀 있었다고 봐서 초반에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그런 만들어가려는 과정을 좀 줄이고 좀 다이렉트하게 팀을 바꾸려고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고 좀 따지려고 할 때 바로 경지를 당해서 수원에서의 김병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뭐 그리고 또 그게 어쨌든 수원 프론트의 잘못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김병수 감독이 어떤 책임을 더 묻기는 좀 어렵고 그거를 생각하고 충주에 있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기를 안 봤어. 근데 대구에 와서 대구공 경기를 한 4경기 정도를 제가 풀경기를 이거 뭐 그전에서도 우리랑 이제 붙을 것 같으니까 좀 보고 그랬는데 보면 어쨌든 만들려는 그 시도 자체를 거의 포기했다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하면. 네, 그리고 어쨌든 순간적인 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을 중앙에 둘 정도 두고 있잖아요. 라마스하고 세징야. 요 선수가 어떤 순간적인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면 그걸로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집중하는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어떻게 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축구는 지금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광주랑도 봤을 때도 좌측 측면으로 역습은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좌측 측면에 있는 정치일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아쉬운 폼을 보여주면서 공격이 좀 끊겨서 그렇지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대구였고 그게 좀 더 다이렉트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보면은 그 골 장면들을 이렇게 골문에 띄워놓고 하는 그 시퀀스를 많이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 봤을 때는 기존의 뭐 병수볼이라고 일컫는 그런 전술적인 본인 철학은 좀 내려놓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는 저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두 팀 끝까지 가게 생겼는데 일정도 저는 다소 대구가 유리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주는 이제 대구 울산을 만나지만 대구는 제주 안양을 만나는데 안양은 이미 그렇죠.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잔류를. 그래서 이 경기는 제주가 잡지 못하면 대구가 결국 지금 승점은 밑에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경기 끝까지 저희 수원 팬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와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붙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패널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팀이 우리와 붙는 게 좀 더 낫다고 보시는지. 저는 뭐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굳이 이제 한 팀을 고르자면 저는 대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하기가 대구가 더 낫다. 대구가 더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가 이제 올 시즌 수비가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엉망이지만 뭐 작년에 이제 풀업 경기를 좀 생각해 보면 충남 아산한테도 엄청 털렸었거든요. 물론 작년에 충남 아산이 우리보다 훨씬 공격력이 좋긴 했지만, 그렇죠. 예, 진짜 작년의 경기는 세징야가 진짜 멱살 잡고 캐리한 그런 경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올해는 뭐 세징야가 이제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살 더 먹기도 했고, 뭐 올해도 물론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혼자 하거든요, 진짜. 부상 여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남 아산의 작년 공격과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더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공격력은 작년에 충남 아산보다 훨씬 좋고 대구의 수비는 작년보다 훨씬 안 좋아졌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변성환 감독이 뭐 수비적으로 뭐 경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냥 강대강으로 붙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유리할 거다. 예. 수비적으로는 아무래도 제주가 좀 더 그래도 낫다고 볼 수 있어서 수비가 약한 대구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리적이네요, 꽤나. 강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대구와 제주로 다이렉트 강등 싸움이 좁혀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우리 상대로는 제주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오긴 했어요. 그 이유가? 전체적인 스쿼드의 면면으로만 비교한다면 제주가 대구보다 근소하게 더 좋은 스쿼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축구가 스쿼드의 질이나 뭐 스탯으로 판가름나는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면도 이런 상황일수록 좀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한 살 더 먹었긴 했다지만 그래도 대구의 경우 세징야와 에드가 소위 세드가라는 이 팀의 구심점이 그런 이 선수들이 팀의 구심점이 되는 플레이어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선수들이 있는 팀은 그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이 잘 뭉칠 수 있고 또 그 선수들이 오랜 시간 팀을 지켜오면서 필요할 때 언제나 좀 그의 부응을 좀 해줬잖아요. 그런 게 기질이 있는 선수니까. 그런 단합된 힘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단기전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주도 물론 이창민이나 김동준 같은 팀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팀을 뭉치게 하는 능력은 세드가에 비하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퇴장 사건도 그렇고 그쵸. 오히려 고참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상황을 보여줬으니까요. 유리 조나탄이라는 걸출한 스트라이커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번 시즌 그리고 또 이번 시즌 유리가 에드가에 비하면 확실히 더 좋은 선수라는 거는 뭐 결과로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유리의 조력자가 남태희인 반면에 에드가의 조력자가 세징야와 라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공격력 쪽에서도 조금 더 그 순간적 그 단기전일 경우에 강력함은 대구가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대구의 조합이 좀 더 위력적이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전술적인 상성인데요. 우리가 제주를 상대하기에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구는 상대적으로 내려서서 플레이를 합니다. 우리는 내려서는 상대에게 라인 올리다가 매우 나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렇죠. 상대가 내려선다고 우리도 같이 내려서는 걸 우리는 절대 못 하잖아요. 오히려 상대에게 좀 끌려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상대가 푸시를 하면 우리가 내려서게 되지만 상대가 내려서면 우리가 오히려 딸려가는 경향이 좀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라인을 좀 올리면서 만들려고 하는 제주가 우리가 순간적으로 압박해서 탈취하는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전방에 몇 있잖아요. 브루노 실바라든지 뭐 그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수원에게는 제주가 좀 더 취약하지 않을까 해서 뭐 어떤 팀이 올겠다라는 예상은 좀 어렵지만
두 팀 중 어떤 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더 올라가기 쉽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분 다 또 이렇게 생각이 또 나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예측하기도 어렵고 어느 팀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거 예측하기도 어렵고 참 잔인한 11월,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독특한 거는 제주를 만나서 제주 소속으로 이적했던 지금은 군대 간 김태환. 이 만약에 우리가 제주를 꺾고 1부로 올라가고 제주가 2부 간다면 2부로 강등돼서 팀을 떠났던 선수가 다시 2부로 제대하면 2부로 가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제대하면서 또 이적하지 않을까요? 2부 싫어서 유스로 키워준 팀도 버렸던 선수인데.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하필이면은 또 우리 강등 시즌의 감독님이셨던 마지막에 경질되셨지만 김병수 감독님을 적으로 상대하는 이 정말 기구한 운명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대구를 만나면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상황이. 저는 이제 아까 김태환 선수 말씀하셨는데 김태환 선수는 뭐 안중에도 없고요. 저는 이제 최영준 선수가 작년까지 제주에서 뛰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네. 네, 우리 생각을 못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제주를 꺾고 승격을 한다면 이 최영준 선수가 마냥 이렇게 행복하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프로는 냉정하니까. 그렇죠. 예, 뭐 경기에서 기강 확실하게 잡고 승격하고 왜 떠났는지 이유를 본인 플레이로 보여주면 되니까. 수원 와서 기뻐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될 것 같고 뭐 김병수 감독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기왕에 보내드릴 거면 우리 손으로 보내는 게 낫다. 남의 손 묻히지 말고 우리 손으로 보내드리는 게 낫다. 직접 흙을 퍼서 담아드리자. 예. 고의 접어 보내드려야 된다. 예. 프로는 냉정하니까요. 뭐. 그렇죠. 예.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김병수 감독이 소방수로서 좋은 감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3시즌에 우리 팀에 부임을 할 때도 그렇게 반기진 않았습니다. 이 팀을 만드는 데는 얘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네, 팀을 만드는 데는 좀 걸리는 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팀 감독으로 부임한 이상 끝까지 응원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당시 프런트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행각으로 시즌 중반에 부임해서 시즌 중반에 경질되는 상황도 좀 겪게 만들어서 그래서 김병수 감독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또 냉정하게 보면은 뭐 다이렉트가 되든 우리랑 만나든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또 우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응원을 보내긴 또 어렵고요. 그래서 대구가 차라리 길게 보고 만약에 강등되더라도 김병수 감독에게 한두 시즌 이상을 온전히 좀 맡기면 뭐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세징야랑 같이 또 세징야도 말년이 다 돼가잖아요. 예, 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구와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좀 대구가 좀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뭐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후의 일이니까 우리가 할 거는 잘해서 프로로서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안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손으로 보내드리자 뭐 이거죠. 결론은. 그렇죠. 네. 그럼 뭐 우리가 안 보내드리면 우리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보내드려야지. 정말 고의 접어서 보내드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두 팀 다 우리가 피지컬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상대가 이 두 팀 다 우리의 우위에 있거나 속도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무서운 게 이 두 팀에서 보유한 딸깍러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죠. 수원이 늘 이런 팀한테는 또 딸깍러들한테 딸깍을 잘 당해왔거든요. 2부 리그에서도 2부 딸깍러들한테도 버거하는데 1부의 딸깍러들을 맞상대하는데 괜찮을지 이게 좀 걱정은 돼요. 뭐 유리 조나탄이나 세징야 에드가 이런 선수들. 뭐 저는 이제 우리가 수비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운영을 뭐 되게 조심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는 기왕이면 그냥 좀 강대강으로 좀 붙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우리만 쫄리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도 상대도 쫄리니까. 수원을 만든다는 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지금 우리가 득점력이 엄청 좋은 팀이다 보니까
상대가 오히려 더 조심하면 조심하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조심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시즌 내내 수비가 엉망이었는데 뭐 플레이오프 가서 갑자기 수비가 막 잘하길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공격적으로 화끈하게 진짜 어떻게든 뭐 또 세라핌 해줘 축구를 하든지 뭐 브루노 실바의 그런 또 뽀록을 노려보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냥 하나 더 넣는 게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뭐 딸깍 당하더라도 그냥 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네, 딸깍 한 번 당하면 우리가 딸깍 2번 하면 되죠. 2번 해야죠. 네. 3번 해야 돼, 3번. 네, 뭐 4번 하면 더 좋고요. 5번도 괜찮고. 저 수비 집중력이 두 팀 다 아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는 뭐 수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도 이 딸깍맨들이 예, 좀 무서운 편이긴 해요. 하지만 또 건우스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도 뭐 김현, 일류첸코 이런 딸깍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한 딸깍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승강전은 서로 간에 딸깍쇼가 되지 않을까. 상호간 딸깍쇼. 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제주나 대구가 나오든 크로스 위주로 할 테고. 맞아요. 그럼 레오랑 한순호강이 죽어라고 뛰어서 막아야겠죠. 뭐 권한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일류첸코 김현에게 띄우면 뭐 걔네도 뭐 임채민이 됐든 혹은 그 누구야 또. 하여튼 뭐 대구의 어떤 선수가 됐든 또 딸깍 막으려고 서로 하는 딸깍쇼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좀 쉽게 딸깍이라는 표현으로 좀 웃기게 표현을 하지만 네. 한 방을 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조금 더 정밀하게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왜 홍명보 감독이 그 올림픽 대표 때 그게 되게 유명했잖아요. 중동 요르단인가 원정 갔을 때 뭐 영건이한테 내주고 영건이가 롱킥하면 현성이가 떨구고 그 민우나 태희가 노려 했는데 그대로 선취골 넣어가지고 이기잖아요. 네, 그런 장면이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딸깍을 하더라도 그거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시퀀스 하나 두 개는 준비를 해가죠. 네, 그거를 얼마나 이제 서로 더 하나를 잘 준비해 오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서로 수비 집중력 나쁘니까 멍하니 하나씩은 먹는다 치면 그리고 나서 준비해 온 거 하나를 누가 더 잘 넣을 수 있냐 이 차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딸깍은 무조건 우리가 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딸깍딸깍 2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심리적인 상태가 안정적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선수들의 그런 준비 기간도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대구와 제주가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강등이 확정되어가지고 끝까지 그 심리적 압박감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우리랑 붙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상황도 다소 우리에게는 조심스럽지만 좋은 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경기 잘 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일부 하위권 경기 잘 지켜오고 분석하면서 이번 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수원의 리그 마지막 경기 김포와의 홈 경기도 열리는데요. 출정식 하는 것처럼 승리하고 결전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정말 중요한 거죠.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리그 일정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김포전 이야기와 승강전 준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포전 마지막 직관을 가게 됐는데요. 지미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정식 하는 것처럼 마지막 경기 멋지게 승리해서 다가오는 플레이오프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전 멋진 출정식에 이흔열의 골이 있기를 바라고요. 허망하게 끝난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 기대할 것이 우리가 좀 꿈꿀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지금이 그래도 좋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같이 기대하고 같이 소망하면서 끝까지 함께를 했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주말은 빅보드에서 뵙겠고 또 돌아오는 12월은 장소가 어디든 그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날 회식하시죠, 회식. 그쵸, 일단 우리도 출정식 해야죠. 네. 또 전통을 이어갈까요? 중국집 갈까요, 그러면?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중국집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년 그러듯이 이번에도 중국집 영상 결의를 다져야죠. 결의를 다졌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다들 걱정 걸리지 마시고 몸 조심. 우리 수험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감기 조심하시고 경기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